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천만의 프리덤 한반도 자유통일 프로젝트 제3편 한국인의 통일 열망에 불을 지펴라. 저는 프리덤 팩토리 대표이사 김정호입니다. 프리덤 팩토리의 731명 주주들의 특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통일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이 없는가? 이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손광주 소장과 강철환 대표입니다. 손광주 소장은 전 데일리 NK 편집인이었고 현재는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강철환 대표는 조선일보 객원 기자이고 현재 북한전략센터 대표로 계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국인의 통일 열망에 불을 지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목을 우리가 정한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탈북하신 북한 분들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실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지? 자, 손 소장님, 우리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이게 엄청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관념적으로는 네.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과연 그 통일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독일 통일의 과정을 보면서 네.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네. 갑자기 통일하면은 결국 우리한테 큰 손해가 오는 것 아니냐. 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통일의 경우는 네. 흡수 통일,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라는 말은 체제 통일은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통일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 외에는 다른 통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대신에 동서독의 통일은 즉시 통일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통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네. 즉시 통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우리는 그러면 점진적인 통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그래서 네. 지금 이미 북한의 경우에는 시장화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네. 북한의 인구는 2,400만입니다. 네. 대략 2배 정도죠. 자, 그런데 동서독식 즉시 통일을 할 경우에 통일 비용은 아주 간단하게 이게 나오게 추산이 됩니다. 네.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두 가구가 북한의 한 가구를 먹여 살리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은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것이 즉시 통일할 경우에.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네. 통일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면은 북한 체제가 개혁 개방 체제로 바뀌고 네. 스스로 경제적 능력, 그다음에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로의 재건, 네.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 교육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세계화 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정한 시간, 대략 한 10 내지 15년 정도 그 정도로 지나서 한국 사회와의 공통성이 80% 정도 도달했을 때 네. 그때 남북한이 통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점진적인 통일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통일 비용이 네. 엄청나게 잘못 추산이 된 경우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독식 즉시 통일을 할 경우에 네. 이 비용은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고 네. 통일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방식이냐면은 북한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주의 수령 독재 정권이 개혁개방 정권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식량, 생필품, 네. 의약품을 일정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현재의 집단 영농에서 개인 영농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될 경우에 네. 2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에게 수출이 가능합니다. 아, 왜냐? 식량 수출이 가능합니다. 식량 수출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경작지 기준으로 해서 네. 북한은 논밭을 다 합하면은 5만 정보가 남한보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작지 기준으로. 그리고 인구는 절반입니다. 예. 현재 북한이 식량난이라는 것은 집단 영농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개인 영농으로 바꾸면은 금방 2년 내에 식량 자립은 물론이고 한국에 수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그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과장돼 있다. 너무나 과장돼 있죠. 걱정하지 말라. 그럼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북한의 기간 산업이 워낙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한 그 투입은 돼야 되겠지만 네. 그게 뭐 대한민국 자본만 들어가겠습니까? 예. 뭐 어떤 사회가 오픈이 되게 되면 뭐 전 세계 자본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국제 자본을 활용한 북한의 기간 투자가 기본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자유화 네. 또 시장 경제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걸 뭐 우리가 한꺼번에 부담을 해서 네. 뭐 무리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만약 무리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북한 주민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둘 다 이제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얻어먹는 사람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네. 북한 사람들이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 얻어먹는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의 자존심도 살리고 네. 우리도 약간 좀 부담을 덜자면 네. 단계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북한을 경제 개혁 개발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냥 일국 이체제 같은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게 되나요? 일국 이체제로 간다는 것은 네.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네. 개혁 개방에 성공을 해서 예. 그 체제가 이제 그 시장 경제로 가속화를 붙일 경우에 네. 가능하겠지만 그게 마냥 쉽지가 않고 이제 뭐 네. 그게 붕괴될 경우에 그 유엔 차원의 어떤 공동 관리, 네. 공동 관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주도가 되면서 유엔 차원의 관리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 소위 그 자유경제화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통제를 하다가 한 뭐 5년, 10년 후에 전진적인 통일로 가는 네. 그런 두 가지가 저는 그럼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이 그건 공통적이시네요. 점진적인 통일이 가능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통일 비용은 걱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네. 현실에서 크게 벗어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통일에 대한 준비가 현재 대한민국에 안 되어 있다라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78%가 네. 통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일은 점진적인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60% 정도입니다. 예.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은 떨어져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거 뭐 통일에 대해서 관심 가진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통일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이고 네.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일은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사실을 중국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 속내를 잘 안 내비치는데요. 네. 가끔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술도 한 몇 잔 돌아가면은 속내를 내비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당신들 정말 통일할 뜻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네. 의지가 있느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진정으로 당신들이 통일할 의지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네. 통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통일할 경우에 돈이 약간 드는데 네. 당신들 좀 도와달라. 네. 중국한테 통일이 되겠느냐고 묻지 마라. 아하. 통일은 당신들의 이야기인데 왜 우리한테 묻느냐. 그런 이야기를 네. 합니다. 이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또는 통일 딱 다른 방향으로 간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와 네. 국제 협력. 그러니까 국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죠. 네. 주도는 대한민국이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주는 네. 이 통일의 구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어느 날 붕괴가 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대한민국이 통일할 의지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붕괴되고 불안해가지고 그 불안한 것이 동북 삼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 네. 그것은 자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군대 진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군대 진주가 가능한데 네. 우리는 그때 대한민국 통일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중국이 들어오는 건 안 된다. 네. 우리가 통일할 테니 네. 당신들 좀 도와달라.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기정사실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의사 표시가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중요성을 갖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 강철원 대표님 그 남한에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어서 좀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북한에 있을 때에는 네. 뭐 입만 열면 통일, 네. 그리고 뭐 수용님 대 통일하자, 네. 또 수령님이 죽으니까 또 김정일 대 통일하자, 네. 뭐 이런 식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이제 뭐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의 식민지가 된 예. 남조선의 불쌍한 이민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통일 교육을 계속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남쪽에 와 보니까 그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이제 뭐 방공 교육이라고 했죠. 네, 네. 통일 교육이 아닙니다. 네. 북한이 무조건 나쁘다는 그렇죠. 교육을 했고, 방공 교육을 예. 했죠. 그 이후의 교육은 교육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북한에 관한 어떤 현실을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북한에 관한 교육을 한다면 뭐 남북 교류에 관한 뭐 네. 북한의 좋은 얘기나 하고, 햇볕 정책 예, 같은 뭐 북한을 거. 도와줘야 된다. 네. 이런 논리로만 했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통일 교육을 한 북한하고 안 한 남한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예. 그럼 남한 사람들이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달라질 수 당연히 있을까요? 이제 그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네. 예, 지금 뭐냐면 소위 한국의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네. 소위 햇볕 정책의 논리에 빠져서 네. 북한을 무조건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네. 북한을 자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빠져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악용을 해서 자꾸 이제 그 통일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 정권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하는 예. 이런 왜곡된 통일관을 지금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왜 북한 주민들을 자유화시키고 이제 인권을 개선시켜야 되는지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게 되면 네. 당연히 통일 주택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올바른 통일의 길을 열 수가 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통일 교육도 안 돼 있고 국민 의식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네. 통일 정책도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뭐 보수 진영은 이렇게 얘기하고 진보는 다르게 얘기하고 네. 예, 이게 하나로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통일에 관한 문제는 그걸 초월한 대한민국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올바른 북한의 현실과 또 통일에 관한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힘으로 네. 통일의 시대를 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해야 관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네.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네.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네.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 터지는 통일을 할래? 네. 아니면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주동적인 네. 계획을 가진 통일을 할래?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아하.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얻어 터지는 통일을 만약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아마 진입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재밌습니다. 얻어 터지는 통일, 네, 그래서 준비된 통일. 네. 준비된 통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대한민국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 네. 그것이 상당히 그 희망적으로 많이 이 앞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미래를 우리가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정말로 국민과 함께 가는 대북 정책,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비근한 예로는 이 대북 정책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국민 세금을 네. 상당히 아껴가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뭐 4억 5천만 달러인가 뭐 5억 달러인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당히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당연히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세금도 바로 서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제대로 감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네. 세금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네. 시간도 압축하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아주 합리적인 어떤 그런 통일 네. 정책, 대북 정책을 우리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강철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야,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것이 있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뭐 통일하게 되면 뭐 우리의 부담, 네. 그리고 뭐 혼란, 네.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돼 있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네.
지금 뭐 이 애들 다 학원 가 있고 뭐 네. 교육열에 찌들어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네. 이건 이제 땅이 너무 좁은 데다가 인구는 많고 네. 먹고 살 이 그릇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힘든 이 상황이 네. 통일로 가야만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일단은 인구 밀도가 좀 느슨하게 좀 북으로 올라가고 네. 땅을 좀 넓히자. 예, 서로, 예. 서로 넓게 쓰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경쟁도 약간 좀 덜해지고 네.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네.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섬처럼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다로 네. 갇혀 있고 지금 북한에 갇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통일이 되는 순간 북한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네.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네. 우리 국민들이 좀 통일에 대한 생각이 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통일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자꾸 알려드리면 예. 훨씬 더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천만의 프리덤 한반도 자유통일 프로젝트 제3편이었는데요. 한국인의 통일 열망에 불을 지펴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얻어터지는 통일이 아니고 준비된 통일을 하자. 그러자면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지면 정책도 훨씬 좋은 정책을 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정호였습니다.